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와의 문제로 이혼 상담을 하는 여자분 사연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 사연을 듣는데 몇 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누이 때문에 속을 제대로 썩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시누이를 아주 제대로 교육시켜버렸죠. 싸가지라고는 어디다 내다 버리고 온 듯한 제 시누이를 말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 바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3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다고들 들어서 당시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 굉장히 배려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만나왔기에 저희는 이미 양가 가족들하고 안면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시누이는 어려운 존재이다 보니 저는 결혼 전에 시누이와 미리 친목을 쌓아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시누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요. 자기야, 연희 언니 언제 소개해줄 거야? 언니랑 미리미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소개? 굳이? 어차피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 거잖아. 그때 제대로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뭘 미리 만나려고 그래. 자기 불편하게. 하여간 아무것도 몰라. 지금 미리 만나서 언니랑 좀 친해져 놓는 게 내가 편한 거야.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미리 언니랑 가까워져야 그때 가서도 언니가 나 좀 도와주시지. 안 그래? 그런 거였어? 하여간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우리 누나가 워낙 바빠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누나 소개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전에 정말 아주 잠깐 한 30초 얼굴을 본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누이가 될 사람을 빨리 포섭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의 지원군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누이를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음에 자리 마련해보겠다며 계속 미뤘죠. 남편에게 듣기로 누나가 있다고 하길래 같은 여자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데 남편은 뭔가 소개해주기 어려운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은 확신이 섰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마당에도 소개 자리를 계속 피했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나한테 누나 소개해주기 싫어?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고 누나 만날 텐데 왜 소개를 안 해주고 계속 미루고 피해? 내가 창피해? 아니면 언니가 나 만나기 싫다고 하신 거야? 자기가 왜 창피해? 그리고 내가 언제 미루고 피했어? 그냥 기회가 안 됐을 뿐이지. 솔직히 말해. 자기 거짓말하거나 난감해하는 거 표정에서 다 티나. 그동안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소개해달라고 할 때마다 다음에 보자고 미뤘잖아.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나 계속 오기 생겨. 왜 소개 안 해주는 거야? 이유라도 정확히 말을 해주면 내가 괜찮을 거 아냐. 그게 사실 우리 누나도 자기 만나고 싶어 했어. 그런데 내 생각에는 결혼 전에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한테 그동안 말 못했지만 우리 누나가 사람은 순수하고 착한데 유학 생활을 해서 그런지 좀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있어.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건데 뭐야, 난 또 뭐라고. 그런 거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난 다른 이유라도 있는 줄 알고 고민했잖아. 누나가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구나. 나도 한 자유분방하는데. 아무튼 알겠어. 어차피 곧 집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그때 인사 나누지 뭐. 남편은 나름대로 절 배려한다고 그동안 못 만나게 한 거였습니다.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솔직히 신우가 제게 실수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남편은 평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결혼 전 제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모두 언제나 그렇듯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제게 잘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누이의 실체를 몰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동생한테 소개해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만나네요. 지난번에는 잠깐 봐서 잘 몰랐는데 확실히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데요?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오빠한테 계속 언니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리 마련하는 게 조심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시누이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도 잘 걸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괜한 고민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인사드리러 간 날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상견례와 결혼식도 마쳤죠. 더불어 신혼여행도 즐겁게 보내고 난 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신우도 있더군요. 우리 부부는 잘 다녀왔다며 인사드리고 여행지에서 산 선물도 드렸어요. 짠! 여행 가서 둘러보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 샀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신혼여행 가서 재미있게 노느라 바빴을 텐데 우리까지 신경 썼어. 아유, 그래도 고맙다. 보나마나 우리 며느리 안목 최고지. 고맙게 잘 쓰마. 시어머니, 시아버님과 함께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살펴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불쑥 신우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지금? 내 거는? 내 선물은? 엄마 아빠 거만 준비하고 내 선물은 없는 거야? 없기는 누나 것도 사왔어. 안 그래도 우리 이 사람이 누나 선물 엄청 신경 써서 골랐다.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는지 몰라. 역시 우리 올케. 뭘까나? 남편이 건넨 선물을 확 채가는 신우. 그리고 뭐가 그리 급한지 서둘러 선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활짝 웃으며 기대하던 표정이 한순간에 싹 굳더군요. 신우의 표정이 굳음과 동시에 제 표정도 같이 굳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움찔했거든요. 아, 뭐야? 겨우 이거야? 하여간 너는 겨우 이거라니. 새아기가 너한테 줄 선물이라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는데. 그리고 이거 사. 선물 준 올케한테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지.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얘가 나이만 먹었지 이렇게 철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형님이 워낙 솔직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같은 여자니까 비슷한 나이대에 관심 있는 것으로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째요? 이제 와서 어쩌긴 뭐 어째. 그냥 써야지 뭐. 그래도 다음에는 취향 좀 고려해주면 땡큐. 아예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도 좋겠네. 처음 인사한 날과 결혼식 때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신우라서 놀랐어요. 시원한 성격이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이건 시원함을 넘어 경우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말야, 선물에 좀 예민한 편이야?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기분 상한 게 있는지 전이랑 다른 태도를 보이네. 원래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 우리 누나가 좀 그래. 그리고 걱정할 거 없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누나는 그냥 단순히 선물 기대하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실망해서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그 인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 줄 몰라. 본인이 뭔 실수를 했는지도 모를 거고 또 단순해서 자신이 한 짓도 금방 잊어버려. 참 제멋대로지. 그런데 또 이해되는 게 누나가 유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 공부 때문에 어릴 적부터 유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외국물 먹고 좀 개방적으로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했으니
부모님께서 미안한 마음에 좀 허용해 주신 것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자기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그냥 두고 보실 분들이 아니야.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누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 혹시라도 기분 상하는 일 생기면 좋은 일 앞두고 그르칠 수 있으니까 단속하신 모양이야. 물론 나도 뭐라고 했고. 이게 내가 결혼 전에 말한 누나의 모습이야. 아까 기분 나빴지? 남편이 왜 그렇게 결혼 전에 시누이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던 건지, 그리고 전에 걱정하며 했던 말이 이해되고 와닿았습니다. 어쩐지 결혼 전이랑 후랑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뭔가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신우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의도치 않게 뒷골 당길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예상은 적중하게 되었죠. 시어머님의 생신날 함께 외식했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 맞다, 옳게. 어차피 둘이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이니까 계속 존댓말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나이 1살 더 많으니까 말 놓을게. 그게 옳게도 편하지? 너 정말 이럴래? 분명히 집에서 얘기한 거를... 아휴, 아무리 그래도 좀 친해지면 말을 놓지. 결혼했다고 덜컥 그러니? 엄마야말로 정말 왜 이래? 아니 대체 뭐가 문제야? 뭐 어때? 어차피 내가 1살 더 많은데. 말 놓고 말고는 나이 더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는 이래서 별로야. 어? 뭐 그렇게 재고 따지는 게 많은지. 해외는 안 그래. 나이 차이 나도 다 같이 친구처럼 지낸다니까. 뭐 어차피 이제 가족도 되었고 손윗사람이니 말 편하게 하는 것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할 사이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옳게. 이제 우리 가족이고 해서 내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결혼식 날 드레스 진짜 꽝이더라. 옳게 몸매에 안 어울리던데? 그리고 결혼 전에 관리 안 했어? 살 조금 더 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 무슨 펭귄인 줄 알았잖아. 네? 펭귄이요? 저 살쪄 보였어요? 아니, 막 그렇게 뚱뚱해 보였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한 5kg만 더 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거지. 펭귄 왜? 귀엽잖아. 다들 또 왜 그렇게 봐? 나 좋은 뜻으로 말한 거야. 한 가족이고 편하게 지낼 사이라도 그렇지. 이게 시집 온 올케에게 할 소리인가요? 정말 신우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저 대신 누나에게 뭐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펭귄은 무슨! 누나는 물범 같아. 내 눈에는 예쁘기만 했구만 뭘. 그리고 그때 식장 온 사람들 말 못 들었어? 다들 우리 와이프 예쁘다고 나 장가 잘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누나 눈이 이상한가 봐. 이 사람이 뺄 살이 어디 있어? 지금도 말라서 난린데. 아이고 그래. 네 와이프 예쁘다 그래. 아주 누나가 그냥 생각해서 한 소리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어디 결혼 안 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엄마, 내가 말했지. 아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결국에는 자기 와이프 챙기기 바쁜 거야. 신우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니 좋은 날 감정 상하기 싫어 꼭 참았습니다. 그 뒤로도 개념 밥 말아먹은 신우는 말로 툭툭 건드렸지만 똑같이 대우하기 싫어 꼬박꼬박 웃으며 대답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뭐라고 하며 제 편을 들었지만 꿈쩍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거지 같은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날부터 예사롭지 않은 신우를 파악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같이 있다간 제 성질이 폭발해버리고 말 것 같아서요. 그러던 차에 신우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신혼집을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였죠. 신우는 이것을 계기로 저한테 더욱 친한 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 좀 솔직하고 개방적인 스타일이야. 난 그저 한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엄마랑 동생이 뭐라고 하네.
혹시 올케가 동생한테 눈치 준 건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가깝게 지내니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고. 오케이? 그놈의 오케이는 무슨 맨날 자기 혼자만 오케이겠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뭐 저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였죠. 이제 가깝게 지낼 생각을 하니 또 어떤 것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혹여나 아가씨 일로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제 앞날이 걱정되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아가씨를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그리웠겠죠. 이참에 저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 관계 좀 회복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색안경 끼고 거리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신우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온 그날부터 자주 연락해왔습니다. 올케, 지금 뭐해? 아니, 나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어? 안 바쁘면 나 좀 도와줘. 황금 같은 주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기에 신우의 호출은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보기로 한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집으로 가보니 집안에 그릇과 빨랫거리들이 잔뜩 꺼내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형님? 집이 왜 이래요? 아직 이삿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업체에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 정리하다 보니까 새롭게 단장 좀 해야겠더라고. 그릇도 새로 싹 소독해서 닦고 쌓여있는 이불은 깨끗하게 세탁하려고. 그런데 내가 이걸 해봤어야지. 뭘 알겠어. 엄마는 멀리서 살기도 하고 나이도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기 그렇잖아. 마침 올케는 나랑 가까이 살고 있고 주부니까 살림하는 거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좀 불렀어. 괜찮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하시려고요? 오늘 하루 꼬박 걸릴 것 같은데. 어머, 잠깐만. 스탑. 그래서 지금 하기 싫다는 거야? 올케 정말 야박하다.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만약에 올케가 이런 일로 도움 필요하면 난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어. 서로 가깝게 사는 마당에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 나중에 다 올케한테 복으로 돌아가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 와중에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로 밟아서 해야 한다며 그걸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뭐 해본 적 없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이 많은 걸 다 발로 밟아서요? 형님, 요즘은 세탁업체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거 그냥 맡기시면 돼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직접 하는 거만 하겠어? 난 내가 직접 하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건 아니면 못 믿겠더라. 그리고 도와줄 든든한 올케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업체에 맡겨? 괜히 돈 아깝게. 우선 올케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 네, 형님. 먼저 시작하고 있을게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려나 앞이 깜깜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도와야 할 일인 것을요.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불길하더라니 결국 예상했던 일이 터지고 만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릇 소독을 끝내고 이불 빨래를 죽어라 했습니다. 큰 이불 같은 건 세탁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발로 밟아서 세탁해야 한다고 이상한 고집이나 부리고 생각할수록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안방에 들어간 형님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리할 게 많이 남았나 싶어 노크하고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안방은 정리할 것 없이 깨끗했고 형님은 팔자 좋게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없어서 형님을 부르며 깨웠습니다. 쏘리. 지금 몇 시야? 미안. 너무 피곤해서 정리 다 끝내고 조금만 쉰다는 게 깜빡 잠들어 버렸네. 그나저나 그릇 정리하고 빨래는 다 했어? 미안. 내 정신 좀 봐.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다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다음에는 올케 열심히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땡큐. 형님의 태도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진들이 일반 학생을 괴롭히는 그런 묘한 느낌 말입니다. 솔직히 안방 정리한다는 건 핑계고 일부러 저 혼자 다 시켜 먹으려고 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그런 형님이 더 얄미웠어요.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으니 앞으로는 여러 핑계를 대고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자기 일을 도와달라며 몇 번 연락했지만 일이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등의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 형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올케, 말 정말 섭섭하게 하네. 내가 일일이 연락하고 올 사이야? 무슨 날 남처럼 대해? 요즘 우리 올케가 하도 바쁘고 몸도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왔어. 내가 올케를 이렇게 걱정한다. 이런 신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그리고 내가 직접 와야 올케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 아 참, 몸은 좀 어때? 얼굴 보니까 컨디션 괜찮아 보이는데? 아,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래?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네. 우리 집 오늘 집들이 하거든. 남편 친구들 오는데 내가 음식이나 할 줄 알겠어? 나 혼자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올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려 했지. 마침 올케도 집에 있고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정말 올케가 나랑 가깝게 살아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용케 잘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신우.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편히 쉬고 싶은데 집들이 음식 준비가 웬 말이냐고요. 어떤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까 고민하던 중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게 부탁 좀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우 집에 가서 바온장으로 힘들게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신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왔다 갔다 본인 치장만 하는 겁니다. 형님, 일단 이건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선 하고 있을래? 내가 화장이랑 머리 손질 마무리하고 도와줄게. 내가 예쁘게 있어야 우리 남편 기가 살지, 안 그래? 도와주기는 개뿔. 누구는 죽어라 음식 준비하는데 누구는 팔자 좋게 화장하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패션쇼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음식 준비를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손님들이 왔고 저는 준비한 음식을 먹기 좋게 상에 차렸습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분이 음식 맛을 보더니 정말 맛있다며 누구신데 이리 솜씨가 좋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옳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던 차에 신우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음식 맛 참 좋죠?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저는 졸지에 이 집 도우미가 됐습니다. 어이없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신우를 쳐다보는데 신우는 저를 보고 윙크를 몇 번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사람들도 있으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신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에게 어이없어서 따지고 물었어요. 형님, 제가 왜 여기 도움이에요? 그냥 올케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아, 미안. 집들이 하는데 지인이 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도우미가 와서 도왔다고 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이잖아. 그래서 그랬어. 어쨌든 수고 많았어. 이제 그만 가봐. 사람을 도우미 취급하더니 수고했다는 말 덜렁하고 얼른 집에 가라며 등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도우미라고 소개한 것도 어이없는데 그 이유가 더 가관이었죠. 진짜 뭐 저런 또라이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일러 바치고 한번 혼나보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님 몸이 편찮으시니 괜히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아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우선 뭐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렇게 신우를 벼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게 전화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펼쳤습니다. 올케, 나 지금 밖인데 내가 글쎄 세탁기 돌리고 오는 걸 깜빡했지 뭐야. 집에 올 택배도 있고 우리 집 어항에 물고기 밥도 줘야 하고 내가 내일 모레나 되어야 집에 들어가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 나랑 같이 호캉스 하고 싶다고 해서. 올케 퇴근하면 시간 널널하잖아.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택배 좀 안으로 들여놔주고 세탁기 돌린 다음에 건조기로 돌려놔줘. 그리고 저번에 집들이 때 한 그 잡채 말이야. 그거 엄청 맛있더라. 올케 음식 솜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올케가 잡채 좀 해서 우리 집에 가져다 주라. 여행 다녀와서 먹게. 오케이? 여보세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으시죠?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더군요. 제가 정말 자기네 집 도움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겨우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죠. 하나밖에 없는 올케를 자기네 집 도움이 부리듯 부리는 행동에 저는 도저히 못 참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골탕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 없는 빈집을 어떻게 초토화해 놓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계획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뭐? 진짜 누나 집에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내 친구들이랑 남편들도 올 거야. 어차피 형님네 집도 넓고 방도 많잖아. 이참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이거 나도 시전해보려고. 아유, 모르겠다. 좋아. 그럼 나도 도울게. 이참에 우리 누나한테 제대로 한번 먹여보자. 그 인간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어.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적극적으로 제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신우 물먹이기 작전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들과 그 가족들까지 초대하고 그대로 1박 2일 홈파티를 즐겼어요. 신우가 돌아올 때까지 모두 가지 않고 열심히 마시고 놀며 재미있는 시간을 즐겼죠. 신우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녁, 얼추 날이 어두워지니 신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안을 보고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섰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신우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오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갈 거예요. 잠시만요. 야! 니들 얼른 나와서 가! 우리 집 도우미가 와서 나도 집 정리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 이분이 시급제라서 내가 시간이 돈이야. 얼른들 나가. 도우미? 형님, 쉿. 제가 친구들한테 여기 제 집이라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도우미도 있어야 제가 가오가 살죠. 우리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도우미란 말에 벙쪄서 가만히 서 있는 신우. 친구들 모두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저와 눈짓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빠지니 신우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내 허락 없이 집에 친구들을 들이지 않나? 나더러 도움이라고 하질 않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냐고! 어머, 형님,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 정도 하나 이해 못하나요? 우린 가족인데. 형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리 어려운 거 있으면 돕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라고도 하시고. 형님, 기억 안 나세요? 집들이 하는 그날 저한테 도움이라고 하신 거. 저도 그날 이해해드렸으니 형님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우리 집이라고 거짓말했는데 형님이라고 소개할 순 없잖아요. 없어 보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이라고 해봤어요.
그래, 다 좋아. 근데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올케네 집도 좁지 않잖아. 왜 하필 우리 집에서 친구들 불러 파티를 하냔 말이야. 집안꼴이 이게 다 뭐냐고. 우리 집이 아무래도 형님 집보다는 작잖아요. 제가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형님이 집안일 부탁하셨잖아요. 겸사겸사 형님 집 가는 김에 여기서 홈파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님, 가족끼리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필요한 일 있으면 돕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형님 도움 필요할 때 많이 도와드렸는데 고작 이거 하나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게 가족을 강조하며 수없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니 신우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어 부들부들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남편도 저를 거들어 신우의 화를 돋웠어요. 야, 이게 정말 니들 미쳤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딴 짓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으아! 남편의 능글거리는 말투에 신우는 더 열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신우는 짜증나 죽겠는데 지가 그동안 뱉은 말이 있으니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 분이 안 풀리는 모양이었죠. 그동안 벼르고 있던 저는 지지 않고 형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뭐를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어떤 건지 알겠죠? 형님, 저는 형님 동생의 아내지 형님 집 도우미가 아니에요. 저번에 절 도우미라고 소개하더니 정말 제가 이 집 도우미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가족 앞세워서 형님 원하는 대로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할 말 없어서 안 하고 참은 줄 아시나 본데 그동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선은 형님이 먼저 넘었다고요. 어머머, 얘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네 형님이야. 어디서 손윗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싸가지 없이 말해? 야, 넌 도대체 네 와이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누나, 내가 이 사람을 왜 교육해?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부부는 말이야 서로를 교육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존중하면서 사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가르치고 말고를 해. 누나 참 못 배운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게, 형님 유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방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꼰대 마인드시네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건 너무 구린 생각 아닌가?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발언에 눈이 돌아갈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협박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잃을 거라나요? 참나,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남편과 저는 마음대로 하라며 씩씩거리는 형님을 지나쳐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집으로 돌아와 속 시원하다며 서로 배 잡고 웃었죠. 그리고 저는 제 편이 되어준 든든한 남편에게 고마움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신우는 말 그대로 정말 시댁 부모님께 잃은 모양이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와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당장 신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혼내시려나 걱정됐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고 신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절 보시자마자 신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뭘 가만히 앉아있어? 너 당장 네 올케한테 사과해. 대체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당장 사과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호통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분위기를 보는데 신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훌쩍이고 있고 그 옆에는 신우 남편도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는 계속되는 어머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고 마지못해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모기 소리로 말입니다. 애가 미안해. 그게 목소리 다야? 더 크게 말 안 해? 안다고. 하면 되잖아. 올케, 내가 그동안 도우미처럼 부려먹어서 미안해. 하지만 올케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올케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니란 말이야. 하여간에 너 정말 이럴래? 이게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옳게도 너무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나이도 한 살 더 많은데 자존심 구기고 지금 사과했잖아. 그럼 옳게도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도 빨리 나한테 사과해. 잘못한 거 인정하라고. 사과하라고, 이 싸가지 없는 계집애야. 철석. 일순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신우의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행동에 모두 놀랐죠. 그중 신우가 가장 놀란 듯 보였습니다.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아버님을 쳐다보았어요. 조용히 하지 못해? 봐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동안 우리가 널 잘못 키웠다. 어째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더 어린 짓만 골라서 하는지. 너 앞으로 옳게 한데 한 번만 더 못된 시누이 짓 하기만 해봐. 아주 그때는 딸 하나 없다고 치고 호적에서 그냥 파버릴 테니까. 알겠어? 시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신우와 심해부에게 역정을 내셨어요. 모르쇠하고 있던 심해부도 꼬랑지를 내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말을 했죠. 신우이는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울면서 어떻게 자기를 때릴 수 있냐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신우이의 모든 행동을 다 알린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못난 자기 딸을 대신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단돌이 쳐둘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바로 이야기하라고 말이에요. 당장에 신우이 호적을 파버릴 것이라며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휩쓸고 간 뒤 신우이는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가까이에 살면서도 얼굴조차 본 적이 드물어요. 말 그대로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따금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저한테 실수를 할까 싶어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다만 다 자업자득 아니겠나 싶기도 하답니다. 솔직히 자업자득 맞죠 뭐. 안 그런가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누이의 참교육을 시킨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이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저는 멋진 시부모님과 멋진 남편 자랑을 마무리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